(22화) 줄거리. 옥에 갇힌 노지심을 구하기 위해 양산박 두령들이 나서는데 이들은 성지를 받들어가는 조정의 숙태위를 잡아 금령 적개를 얻어내 하퇴위를 보기 좋게 속이고 화주성을 평정한다. 그리고 망탄산 혼세마왕 번서와 항충 이곤의 무리가 양산박에 합류한다. 한편 증가오호라 불리는 중두시 증장자의 5 아들들이 양산박과 양립불가를 외치며 기세를 높이던 중 이를 치기 위해 온 조천왕 조계가 활을 맞아 죽고 만다. 장례를 마치고 송강을 중심으로 양산박은 다시 정돈되고 북경의 옥길인 노준이를 입당시키기 위해 군사오용은 계책을 마련해 길을 나선다. 옥길인 노준이의 이름은 과연 헛되지 않다 생각하며 오용이 그를 향해 예를 베푸니 노준이가 몸을 굽혀 답례하며 선생의 귀양은 어디시며 존성고명은 뉘시오 하고 묻는다. 오용은 대답하였다. 소생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용이요 호는 담천군이 조가는 산동으로 능히 황극 선천수를 헤아려 사람의 생사귀천을 아니 괴금은 백은 한양이에다. 노준이는 그를 후당 안으로 청하여 들여 자리를 권하고 당직을 불러 백은 한양을 내어오라 하여 탁좌 위에 놓고 말한다. 약소 하나 명금으로 거두시고 이 사람의 신수를 보아주시오. 귀경월의를 일러주시오. 군자는 재앙을 묻되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하니 이 사람의 부는 말씀할 것 없고 다만 목하의 행장만 말씀하여 주시오. 이 사람이 올해 32살이니 곧 갑자년 울추골 병인일 정묘시회다. 오용은 한 줌 철산살을 꺼내 탁자 위에 버려놓고 한동안 꽂고 세고 하더니 문득 손을 들어 탁 치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거 참 괴이하구나. 노주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이 사람의 기륭이 어떠하기에 그러오? 오용이 말한다. 원애께서 괴이하게 듣지 않으시겠다면 바로 말씀하오리다. 어찌 괴이하게 생각할 까닭이 있겠소? 바른대로 일러주시오. 원해의 명리에 100일 이내로 반드시 피를 흘리는 재앙이 있어 가산도 보존 못하고 칼 아래 목숨을 잃으시겠소이다. 그러나 노준이는 듣고 나자 웃는다.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오? 노모가 북경에 있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몸으로 조상의 법을 범한 사나이가 없고 일가에 2번 시집간 계집이 없으며 또한 이 사람이 매사에 극히 근신하여 비리는 행하지 않고 부정한 재물은 취하지 않는 터이니 어찌 피 흘리는 재앙이 있겠소. 오용이 낯빛을 변하여 받은 은자를 도로 내어놓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천하 사람이 다 아첨하는 말만 좋아하는구나. 그만두어라. 분명히 평천기를 가르쳐 주건만 도리어 충성된 말을 악한 말로 돌리니 소생은 그만 물러가오. 곧 밖으로 나가려 하니 노준이는 황망히 말한다. 선생, 노여오 마시오. 먼저 한 말은 농담이오. 선생의 가르치심을 받겠으니 어서 자리에 앉으시오. 원래 직언이라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법이외다. 나는 믿을 터이니 이로도 가리지 마시고 일러주시오. 오용이 비로소 다시 자리에 앉아 말한다. 원해의 평생이 좋은 운이나 다만 금년은 시가 태세를 범하여 아군을 당하였으니 앞으로 100일 이내에 몸과 머리가 따로 있을 수에다. 이는 타고난 정한수라 도저히 피치 못하오리다. 노준이는 물었다. 그래, 정말 피할 도리가 없겠소. 글쎄요. 오용은 다시 철산자를 집어들고 한동안 달가닥거리더니 노원해를 건너다 보고 말한다. 다만 동남방 천리 밖으로 나가야만 바야흐로 이 큰 환란을 면하겠소이다. 참으로 화를 면할 수 있다면 후히 살해하지요. 내게 내구절 괴가가 있으니 불러드릴 테니 벽에다 받아 쓰시지요. 나중에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게니 그때 가서야 소생의 영한 것을 아시리이다. 노준이는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오용이 부르는 대로 받았으니 이른바 사구괴가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갈대숲 속에 조각배가 있으니 중거리 이 땅에서 놀도다. 의사가 만약 능히 이 이치를 안다면 몸을 돌이켜 난을 피하매 반드시 근심이 없으리라.
노준이가 쓰기를 마치자 오용은 산자를 수습하여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을 향하여 깊이 읍하고 나가려 하니 노준이가 손을 들어 멈추고 선생, 점심이나 드시고 가시지요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한다. 그러나 오용은 사양하고 나와 이규를 데리고 바로 성을 나섰다. 곧 객점으로 돌아와 방값을 계산하고 행리를 수습하여 가지고 떠나며 오용은 이규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대사를 이미 마쳤으니 곧 산채로 돌아가세. 노준이가 일간 우리에게로 올 것이니 한 걸음 먼저 가서 영접할 준비를 좀 해놓아야겠네. 한편 노준이는 오용을 보낸 뒤에 홀로 후당에 남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모두가 허탄한 수작이라고 웃음에 붙여버리고 싶었으나 역시 불안한 생각은 금할 길이 없다. 마음을 도무지 진정을 못하고 그는 마침내 당직을 시켜서 뭇 주관들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오래지 않아 모두 모여드는데 그중에 도주관으로서 집안일을 총괄하는 사나이의 성은 이요, 이름은 고니, 이 사나이는 본시 동경 사람으로 북경에 아는 이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노자가 떨어져 며칠을 굶은 끝에 노원해의 집 문전애가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노원해가 불쌍히 여겨 집안에 거두어 두었더니 뜻밖에도 사람이 부지런하고 글씨도 잘 쓰며 셈도 빠르다. 그래서 집안일을 보살피게 하기 5년에 마침내 도주관을 삼으니 그의 수하에 딸린 소주관의 수요만도 40~50명이라 모두들 그를 불러 이도관이라 하는 터이다. 이날 대소간사인이 모두 이고를 따라 당 앞에 모이니 노원에는 그들을 한번 둘러본 다음 이고를 돌아보고 물었다. 그 애는 어디를 갔느냐?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계단 아래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니 6척 이상의 키에 20대 중반의 나이라. 코아래 수염이 예쁘장하고 허리는 가늘고 어깨는 넓은데 머리에는 향라 수박을 쓰고 허리에는 한 자루 명인의 부채를 찔렀다. 이 사람이 누군고? 원래 북경 사람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노원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다. 타고나기를 일신이 눈같이 희어 노원애가 고수장인을 불러다 온몸에 꽃을 수놓게 하니 가무와 악기 연주는 잃을 것이 없고 또 무예가 출중한 가운데 성 밖으로 사냥을 나가면 실로 백발백중하여 날이 저물어 성내로 돌아오매 잡은 짐승이 100여 마리다. 제주도 있거니와 또한 남달리 영리하여 머리를 잃으면 꼬리를 아니 그의 성은 연이요 이름은 청이라 북경 성내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러 낭자 연청이라 하니 곧 노준이 집안에는 둘도 없는 신복인이다. 이때 주인의 부름을 받고 앞으로 나와 연청은 왼편에 서고 이고는 오른편에 서니 노준이가 그들을 보고 입을 열어 말한다. 내가 이번에 운수를 보니 100일 이내에 피를 보는 재앙이 있어 동남쪽 천리 밖으로 나가야 비로소 화를 피할 수 있다 한다. 내 가만히 생각하여 보매 태안주가 곧 동남쪽 천리 밖이다. 그곳에는 동학 태산 제인 성제 금전이 있어 천하 인민의 생사재액을 주장하는 터이니 내 첫째는 그곳에 가서 주양을 살라 재앙을 멸하고 둘째는 이른바 애군을 피하고 셋째는 장사도 할 겸 외방 경치를 구경할까 하는 것이다. 그리 알아서 이고야 너는 태평거 열채만 주선하여 산동화물을 싣고 나와 함께 다녀올 채비를 차리고 연청이는 남아서 집안일을 돌보게 할 것이니 이고에게서 고방 열쇠를 받아서 맞도록 하여라. 사흘 안으로 떠나야만 하겠다. 듣고 나자 이고가 나서서 말한다. 여쭙기는 황송하오나 아마도 나으리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나 봅니다. 점쟁이가 한때 허튼 수작을 늘어놓고 간 것을 가지고 그러실 일이 아닐까 합니다. 댁에 가만히 들어앉아 계시면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준이는 듣지 않는다. 너는 여러 말 하지 말아라. 만일에 집에 있다가 재앙을 당한다면 후회 막급이 아니냐. 노원애가 듣지 않으니 이번에는 연청이 나선다. 나으리 소인의 어리석은 소견도 들어주십시오. 산동 태안주를 가시려면 아무래도 양산박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근래 그곳에 송강 이하로 한때의 강적이 모여들어 가까운 촌으로 나와 다니며 노략질을 마음대로 하건만 관병들이 도무지 얼씬을 못한다 합니다.
점쟁이가 되는 대로 짓거린 말을 고지 들으시고 태안주로 가시려 그곳을 지나시겠다니 화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화를 맞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산박 소문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마는 그놈들을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만나게 되면 내 낱낱이 다 잡아서 관가에 바칠 뿐이다. 전일에 배운 무예를 천하에 드러내는 것도 또한 대장부가 아니겠느냐. 말이 미처 끝나지 못하여 병풍 뒤로부터 한 낭자가 달려 나오니 곧 노준이의 아내 가시라. 이때 나이 25이니 이 집에 들어온 지 5해다. 가시는 장부를 향하여 말하였다. 하시는 말씀은 병풍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점쟁이의 허탄한 수작을 고지 들으시고 먼 길을 가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계시면 자연무사하실 거려. 그래도 노준이는 듣지 않는다. 부인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오. 내 이미 정한 터이니 다시 여러 말 마오. 그의 뜻이 굳은 것을 보고 다시는 아무도 나서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자가 없다. 이고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으나 노원의 분부를 어길 도리가 없어 태평거 열차를 준비하고 각부 10명을 사들이고 행리와 행화를 말끔 묶어서 수레에 실었다. 수레를 끄는 말만 하여도 40~50필이다. 제3일에 이르러 그날 저녁에 이고를 불러 10명 당직을 데리고 수레를 연거하여 먼저 성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 하니 이고가 분부를 받아 먼저 집을 떠나는데 낭자 가시는 떠나는 이고를 보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간다. 이튿날 오경에 노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 조반을 재촉하여 먹고는 후당 안으로 들어가 사당에 하직을 고하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에 미쳐 부인 가시를 향하여 당부한다. 집을 잘 보고 있소. 오래 걸린데도 3달이요. 빠르면 45일 안으로 돌아올게요. 가시가 말한다. 부디 길에서 조심하시며 또 자주 소식을 전하세요. 연청이 앞으로 나와 절하며 이별을 아낀다. 노준이는 그를 보고 당부하였다. 내 집에 있어 모든 일을 잘 보살펴다오. 분부가 안 계신들 잠시라도 태만할 법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노준이는 손에 곤봉을 들고 집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갔다. 이고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달아 영접한다. 노준이는 그를 보고 분부하였다. 내 2명 사람을 데리고 또 먼저 떠나 정한 객점을 골라서 밥을 분별하여 놓았다가 거장인부가 이르거든 곧 먹이도록 하여라. 그래야 길에 지체하는 패단이 없느니라. 이고를 먼저 보내놓고 노준이는 2~5명 당직과 더불어 길을 나아간다. 가면서 둘러보니 좌우 산천이 수려하고 평원 광야가 평탄하여 실로 마음까지 활짝 트이는 듯 싶다. 내 만약 집 속에만 들어앉아 있었던들 이런 경치를 어이 구경해보랴. 마음에 10분 기뻐하며 40여리를 가니 이고가 나와서 점으로 맞아들인다. 점심을 먹은 후에 이고는 또 먼저 떠나고 노준이는 추위에 거장과 함께 떠나 다시 40~50리를 가니 이고가 객점을 잡아놓고 다시 나와 맞아들인다. 이날 밤은 그곳에서 묵고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지어 먹고 다시 길에 오르니 이러기를 여러 날 하여 하루는 한 객점에서 묵고 날이 밝자 떠나려 하는데 문득 점원이 노준이를 보고 말한다. 관인께 일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서 한 20리 가시면 바로 양산박 아래를 지나시게 되는데 산상의 송공명 대왕이 내왕하는 객인들은 해치는 법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를 모를 일이니 관인은 그저 가만가만히 소리 없이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듣고 나자 노준이는 원래 그렇던가 한마디 하고 곧 당직을 불러 옷상자를 들고 오라 하여 자물쇠를 열고 속에서 내폭 백경기를 꺼내더니 이번에는 점원을 보고 깃대 4개를 가져오라 하여 기를 메어 달고 기폭마다 한 줄씩을 쓰는데 강개한 북경 노준이가 멀리 화물을 싣고 향지를 떠나도다. 일심으로 강적을 잡아버리니 그때야 바야흐로 남아의 뜻을 표하리. 이고의 무리가 모두 이를 보고 소스라쳐 놀라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못하는데 그중에 점원이 입을 열어 노준이에게 묻는다. 관인께서 혹시나 산상의 대왕과 친분이나 있으신 게 아닙니까? 노준이가 대답한다. 나로 말하면 북경의 제주일세.
도적들하고 친분이 있을 턱이 있나. 내 특히 송강이 그놈을 잡으러 왔을 뿐일세. 점원이 어이없어. 관이는 부디 큰소리로 말씀 마십시오. 소인네들한테까지 화가 미칠까 지레 겁이 납니다. 여기를 어디로 아시고 그러십니까? 1, 2만 명 군사증 가지고는 근처에도 못 와보는 양산박입니다. 하고 일러주건만 노준이는 방귀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게. 한번 웃음에 붙여버리니 이고의 무리가 일시에 땅에 무릎을 꿇고 고한다. 나으리 마님, 부디 소인네를 불쌍히 생각하시어 목숨을 보전하여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만 주신다면 참말이 없지. 나천대초 수륙도량을 하신 공덕보다 나으시리이다. 그러나 노준이는 잔말 말아라. 한마디로 꾸짖어 물리친 다음 앞에 술의 4채에다 각각 기 하나씩 꽂고 남은 술의 6채는 그 뒤를 쫓아가게 하니 이고 이하 당직과 각부의 무리들이 모두 울면서 따라간다. 노준이는 손에 한 자루 박도를 들고 수레를 재촉하여 양산박 대로를 향해 나아갔다. 기구한 산길을 이고의 무리는 마지못해 따라는 가면서도 꼭 저승길만 같아서 한 걸음에 한 번씩 놀라고 두 걸음에 2번씩 운다. 새벽에 객점을 나서 사시에 이르니 저편 멀리 큰 숲이 바라다 보인다. 빽빽이 들어선 아름드리 나무가 실로 수백 주다. 그대로 수레를 몰아 그 앞에 이르자 숲속으로부터 난데없는 피리 소리가 들려 나온다. 이고와 당직, 각부의 무리가 피할 곳을 못 찾아서 쩔쩔매다가 노준이가 수레를 한 옆으로 버려 세우게 하니 모두 앞을 다투어 그 밑으로 들어 숨는다. 노준이는 꾸짖었다. 너희들은 조금 더 겁내지 말고 내가 잡는 대로 묶어서 수레에다 실어라. 그 말이 미처 그치지 못하여 숲속으로부터 4,500명 졸개가 뛰어나오더니 또 등 뒤로부터 바라소리가 크게 일어나며 다시 4,500명 졸개가 내달아 돌아갈 길을 끊고 화포소리 울리더니 한 호환이 머리에 총옹 2권을 쓰고 큰 도끼 한 쌍을 춤추며 달려나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노예의야, 내 벙어리 도동을 알아보겠느냐? 노준이는 그제야 깨닫고 꾸짖었다. 내 매양 너희 놈들을 잡으려 하던 차에 너희가 내 발로 걸어 나오는구나. 어서 송강이더러 산에서 내려와 항복을 하라고 이르되 만일 제가 고집하는 때는 내 한 놈 안 남기고 너희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테니 알아서 하여라. 이규가 입을 벌여 크게 웃는다. 노준이야, 내 이미 우리 군사의 점괘에 속아 예까지 왔으니 여러 말 말고 어서 교회에나 올라앉아라. 노준이가 크게 노하여 박도를 휘두르며 내다르니 이규가 또한 도끼를 춤추며 나와 맞는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이규가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려들어간다. 노준이는 박도를 꼬나잡고 그 뒤를 깊이 쫓았다. 울창한 숲속에서 이규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기를 한동안 하여 노준이의 화를 돋을 대로 돋운 다음에 어디론지 슬쩍 몸을 감추고마니 노준이가 하는 수 없어 몸을 돌려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호련 한편으로부터 또 사람 한 떼가 나오며 앞을 선 자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 원에는 달아나려 말고 나를 보고 가거라. 바라보니 살찌고 큰 화상이 손에는 철선장을 거꾸로 짚었다. 노준이는 꾸짖었다. 내 어디서 온 중놈이냐. 화상이 한바탕 껄껄 웃고 대답한다. 나는 화화상 노지심이요. 송공명 장령을 받고서 원해를 산채로 모셔올리러 나온 길이요. 노준이는 초조하여 내 이놈 뭐라고 지절대느냐. 큰소리로 꾸짖고 박도를 춤추며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노지심이 철선장을 들어 맞아 싸우기 삼합에 또한 몸을 돌이켜 달아난다. 노준이가 바야흐로 그 뒤를 쫓을 때 그 수와 졸개들 가운데로부터 행자 무송이 한 자루 궤도를 휘두르며 내닫는다. 노준이는 노지심을 버려두고 무송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무송 역시 그와 어울려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발길을 돌려 달아난다. 노준이는 그 뒷모양을 바라보고 껄껄 웃었다. 내 너를 쫓지 않겠다. 그놈들 참 허잘것없는 놈들이로구나. 냉소하기를 맞이 않을 때 문득 산언덕 아래로부터 한 사나이가 소리를 지른다. 노원에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사람은 구렁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는 풀무 속에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데 우리 군사가 이미 계책을 정하여 놓은 터에 내 이제 어디로 가려는 게냐. 노준이는 한마디 물었다. 너는 또 어떤 놈이냐? 그 사나이가 웃고 대답한다. 나는 적발기 유당이란 사람이다. 내 이 좀도적 놈, 도망가려 말아라. 한마디 소리치며 다시 박도를 꼬나잡고 유당에게로 달려들어 서로 싸우기 겨우 삼합에 한 옆으로부터 또 한 사나이가 나오며 크게 외친다. 호골 몰찰한 모쿵이가 여기 있다. 유당 모쿵 두 사람이 각기 박도를 춤추며 노준이와 싸우더니 또한 삼합이 못되어 등 뒤에 난데없는 발소리가 들린다. 이놈아 하고 노준이가 소리를 벽력같이 질러 유당 모쿵이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는 사이에 몸을 돌려 등 뒤에 호골을 맞아 싸우니 그는 곧 박천조 이응이다. 새 두령이 정자각으로 애워싸고 들이치는데 노준이는 조금 더 어려워 안 하고 수단을 다하여 맞아 싸운다. 그러자 문득 산 위로부터 바라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이 군호인 듯 세 사람이 각기 파탄을 보이더니 일시에 몸을 돌려 달아난다. 노준이가 이때를 당하여 온몸에 땀이 쭉 흘러 감히 그들을 쫓지 못하고 다시 먼저 있던 곳으로 나와 거장과 인반을 찾는데 수레 열체에 허다한 사람과 마필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노준이는 마음에 의심하여 곧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사면을 둘러보는데 한편 산언덕 아래로 무수한 졸개들이 거장과 마필을 몰고 이고 등을 생선 두rum같이 엮어서 북치고 발아치며 송림 속으로 들어간다. 이 모습을 바라보자 노준이는 마음에 불이 왈칵 일어 박도를 꼬나잡고 아래로 쫓아내려갔다. 거의 따라 이르려 할 때 길가로부터 문득 두 명의 호환이 내다르며 소리쳐 부른다. 어디를 가느냐? 우리를 보고 가거라. 한 명은 곧 미영공 주동이요, 또 한 명은 곧 삽시오 내행이다. 노준이는 그들을 보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 도둑놈들아, 빨리 내 거장과 인마를 돌려보내지 못하겠느냐. 주동이 손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고 말한다. 노원에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고. 이미 우리 군사의 묘계에 걸리고 말았으니 설사 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쳤더라도 피할 길이 없는 터라. 앙탈 말고 함께 산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앉는 것이 좋을성 싶구먼. 듣고 나자 노준이는 크게 노하여 박도를 휘두르며 바로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주동과 뇌행이 각기 병장기를 잡고 맞아 싸운다. 그러나 역시 삼합이 못되어 몸을 빼쳐 달아난다. 저놈들 가운데 단 한 놈이라도 사로잡아야만 내 거장 인마를 찾을 것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고 죽기로써 산언덕을 돌아 그 뒤로 쫓았다. 그러나 산모통이를 돌아서자 두 사람의 종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산 꼭대기로부터 퉁소 부는 소리가 유량히 들려온다. 고개를 들고 우러러보니 바람에 황새끼가 휘날리며 그 위에 수놓은 채천행도 넉자가 뚜렷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 송강이 앉았는데 좌편에는 오용이요 우편에는 공선승이며 일행 200여인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원에는 별내 무양하시오.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노준이가 더욱 노하여 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오용이 좋은 말로 권하여 원에는 부디 노여워 마시오. 송공명이 일찍부터 위명을 사모하여 오모로 하여금 친히 문하에 내려가 원해를 산 위로 청하여다가 한 가지로 채천행도하려 함이니 과히 책망마오. 듣고 나자 노준이는 크게 꾸짖었다. 좀도적 놈들이 감히 나를 꿰는구나. 이때 송강 등 뒤로부터 소이강 화영이 활에 살을 메어 들고 나서서 노준이를 향하여 노원에는 너무 잘난 채 말고서 화영의 신전이나 구경하라. 말을 마치며 곧 깍지손을 떼니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로 노준이가 머리에 쓰고 있는 전립 홍영애가 들어맞는다. 노준이는 깜짝 놀라 곧 몸을 돌이켜 달아났다. 산 위에 북소리 어지러이 일어나며 병력화 진명과 표자두 임충이 일표군마를 거느리고 길을 두르고 고함을 지르며 산 동편으로 조차 달려내려오고 다시 상편장 호연작가 금창수 선영이 또한 일표군마를 몰아 역시 길을 두르고 고함을 지르며 산 서편으로부터 쫓아 지쳐 내려온다.
노준이는 심히 당황하였다. 달아나려 하나 길은 없고 날은 장차 저물려 하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다. 황망 중에 어이 길을 가리겠는가. 되는 대로 산벽 좁은 길을 따라 도망을 하는 중에 어느덧 황혼이다. 연기와 안개가 산에 자옥하여 하늘의 별빛 달빛이 희미한데 겨우 더듬어 찾아 이른 곳이 앞짓한 머리다. 사면을 둘러보니 온통 갈대요 망망한 물이다. 노원에는 한 차례 둘러보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길이 한숨 쉬었다. 내 연청이의 말을 듣지 않고 나섰다가 과연 오늘날 이런 화를 당하는구나. 바야흐로 번뇌하기를 맞이 않을 때 문득 갈대숲 속으로부터 한 어부가 한 척 작은 배를 저어 나오다가 그를 보고 소리친다. 객관이 참으로 대담도 하시오. 이곳은 바로 양산박 사람들이 무시로 출몰하는 곳인데 반야 삼경에 어찌 여기는 와 계시오. 노준이는 말하였다. 내 길을 잘못 들어 이리로 들어왔으니 부디 나를 구하여 주시오. 어부가 말한다. 여기서 큰 길을 찾아 돌아나가려면 인가 있는 데까지는 30리가 넘는데 길이 극히 험하여 초행에는 어렵겠고 곧장 물길로만 쫓아간다면 불과 오리밖에 안 되니 손님이 돈 10값만 주겠다면 이 배로 건네다 드리리이다. 참말 그래 나를 객점 있는 데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내 은자를 많이 드리리이다. 어부가 배를 언덕에 갖다 대고 노준이를 붙들어 배에 오르게 한 다음 노를 저어 갈대숲을 헤치고 나아간다. 한 오리나 쫓아갔을까 하여 호련히 저편 갈대숲으로부터 한 척 작은 배가 나는 듯이 나오는데 배 위에 두 사람이 하나는 뒤에서 노를 젓고 하나는 뱃머리에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손에는 상아떼를 들고 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일찍이 글을 안 읽고 양산박에 들어와 지내네. 세네와 활을 준비하여 맹호를 잡고 향기로운 미끼를 장만하여 오호를 낚네. 노준이가 듣고 마음에 놀라기를 맞이 않을 때 이번에는 오른편 갈대숲 속으로부터 또 두 사람이 한 척 작은 배를 몰아 나오는데 역시 한 명은 뒤에서 노를 젓고 뱃머리에 선 사람은 상아떼 손에 비껴잡고 노래를 부른다. 하늘이 날 같은 놈을 내셨구나. 천성이 사람 죽이기만 좋아하네. 만냥 황금 내다 싫고 옷기린 하나만 잡아보려네. 듣고 나자 노준이 입에서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또 한가운데로부터 한 척 작은 배가 나는 듯이 노를 저어 나오며 상아떼를 거꾸로 들고 선 사나이가 또 나직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른다. 갈대숲 속에 조각배가 있으니 중거리 이 땅에 조차 놀도다. 의사가 만약 능히 이 이치를 안다면 몸을 돌이켜 난을 피하매 반드시 근심이 없으리라. 노래를 마치자 세 배가 한 곳으로 모여드니 곧 중간은 원소 2요, 좌표는 원소 5요, 우표는 원소 7이다. 노준이는 내 물에는 익숙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을꼬. 마음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 어부를 돌아보고 여보시오, 빨리 배를 언덕으로 좀 대어주. 더욱 간청을 하는데 어부는 입을 크게 벌려 한바탕 껄껄 웃더니 노준이를 향하여 말한다. 위는 청천이요 아래는 녹수라. 심양강에 나서 양산박에 올라와 삼경의 이름을 고치지 않고 사경의 성을 갈지 않았으니 나로 말하면 곧 홍강용 이준이요. 원해가 종시 우리에게 항복을 않겠다면 끝끝내 성명을 보존치 못하리라. 노준이는 크게 놀라 목숨을 보존 못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놈이다.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곧 박도를 들어 이준의 가슴 한 복판을 찌르려 드니 이준이 방패를 들어 칼을 막으며 한 번 발을 굴러 곤두쳐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공 없는 배가 물 위에서 빙빙 돈다. 노준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문득 한 사람이 배 밑으로 솟아나오며 나는 낭리백도 장순이다. 한 소리 외치더니 한 손으로 고무를 잡고 두 발로 물을 차며 모로 배를 뒤집어 버린다. 노준이가 무슨 수로 견뎌내겠는가. 그대로 물속으로 텀벙 떨어지고 마니 장순이 곧 그의 허리를 안고 건너편 언덕으로 헤엄쳐 간다. 물가에 5, 60명이 있다가 횃불을 밝혀들며 노준이를 받아 올려 둘러싸고 요도를 끄르고 젖은 옷을 말끔히 벗긴 다음에 곧 묵으려 든다. 이때 한 사람이 달려오며 무례히 말하라 소리를 지르니 그는 곧 장령을 받고 나온 신행태보 대종이다.
뒤따라 이른 졸개의 손에서 볼을 받아 속으로부터 한 벌 금이수호를 내어 노준이를 입히고 나니 8명 졸개가 교자를 메고 온다. 노원애를 부축하여 태우고 가노라니까 멀리서 수십 쌍 홍사 등롱이 한때 인마를 옹이하고 오는데 풍악이 앞을 섰다. 가까이 이르는데 보니 곧 송강, 오용, 공선승과 뭇 두령들이라. 그들이 일제히 말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노준이도 황망히 교자에서 내리니 송강이 먼저 땅에 무릎을 꿇자 뭇 두령이 또한 따라서 무릎들을 꿇는다. 노준이가 마음에 불안하여 저도 황망히 무릎을 꿇고 얘를 돌린 다음에 이미 사로잡혔으니 일찍이 죽여주기를 바라오. 하니 송강이 크게 웃으며 원에는 어서 교자에 오르시지요. 한마디 하고 모든 사람이 다시 말에 올라 풍악을 잡히며 삼간을 차례로 지나 바로 충의당 앞에 이르러 말에서들 내렸다. 노준이를 정하여 함께 청상에 오르자 등쪽을 낱같이 밝힌 다음 송강은 앞으로 나와 정중히 말하였다. 원해의 대명을 우레같이 들었더니 오늘 다행히 배울 길을 얻어 크게 평생을 위로하겠소이다. 오용이 또한 나와서 말한다. 전일에는 형장의 명을 받들어서 특별히 문화에 가서 점치는 것을 빙자하고 원해를 깨어 산에 올라오시게 하였으니 이는 한 가지로 대의를 모아 채천행도하려 함이외다. 오용의 말이 끝나자 송강은 곧 노준이의 손을 이끌어 제1파 교의에 앉히려 하였다. 그러나 노준이는 말한다. 내 그릇 범의 위세를 범하였으니 죽는 일이 오히려 가벼울진데 어찌 이렇듯 희롱하시나이까. 희롱함이 아니외다. 원해의 위덕을 사모하기 실로 목마르니 물 구하듯 하는 터이니 부디 이 산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로 호령을 듣겠소이다. 그래도 노준이는 듣지 않는다. 내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은 못 따르겠소이다. 오용이 곁에 있다가 그 인노는 내일 다시 하기로 하시지요. 하고 술과 음식을 갖추어 대접하니 마지 못하여 두어 잔 술을 마셨다. 이날은 졸개가 인도하는 대로 후당에 들어가시고 이튿날 송강이 다시 소잡고 말을 잡아 연석을 베풀고 청하여 노준이는 다시 자리로 나아갔다. 송강이 그를 상자에 청하여 앉히고 술을 권하여 두어 순에 이르자 잔을 잡고 몸을 일으켜 말한다. 산채가 협착하여 비록 용신하시기는 어렵겠으나 충이 두 자를 생각하시어 뜻을 모아 주신다면 송강이 진정으로 원에게 자리를 사양하오리다. 그러나 노준이는 역시 듣지 않는다. 내가 일신에 지은 죄가 없고 집에 약간 재물이 있으니 살아서는 송나라의 사람이요 죽어서는 송나라의 귀신이라.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말씀을 따르지는 못하겠소이다. 뜻이 굳은 것을 보고 오용이 말하였다. 이미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억지로 핍박하지는 못할 일이니 며칠 이곳에 머물러 계시어 모든 사람이 평소에 사모하던 마음이 남아 위로하여 주시고 돌아가시지요. 이 사람이 며칠 머물러 있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다만 집안 식구들이 소식을 알지 못하여 할 일이 난처하외다. 그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거장 인마는 이도관을 시켜 먼저 연거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원에는 며칠 계시다 서서히 돌아가시면 될 일이 아닙니까? 오용은 곧 이고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원래 연거하여 온 거장 인마가 다 그대로 있느냐? 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고가 대답하자 송강은 대은 2개를 가져오라 하여 이고에게 주고 소은 2개는 당직에게 내리고 또 10명 각부들에게는 각각 101양씩을 상주었다. 모든 사람이 살해하고 받자 노준이는 이고를 보고 분부하였다. 내 딱한 사정은 내가 보아서 모두 아는 터이니 집에 돌아가거든 낭자들어 아무 근심 말라고 일러라. 내 늦어도 4, 5일이면 돌아가마. 예, 그러면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이고가 하직하고 충의당에서 내려가니 오용은 노원의를 돌아보고 원에는 앉아 계십시오. 소생이 이도관을 산 아래까지 바래다 주고 오리이다. 한마디 하고 곧 금사탄으로 먼저 내려갔다. 오래지 않아 이고와 2명 당직이 산에서 내려온다. 오용은 이고를 한편으로 불러 가만히 말하였다. 자네 주인 어른이 우리와 의논을 하고 둘째 교의에 앉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게. 이것은 본래 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작정을 한 일이라
노원애가 댁 바람벽에다 내기 반시를 써놓으신 것이 있으니 한 귀마다 머리자에 뜻이 있는 걸세. 내 일러줄 테니 들어보게. 노와 총리 일편주란 노가 아닌가. 중걸아종 차지유란 준이 아닌가. 의사양능 지차리는 의. 반궁도난 가무우는 반. 이 넉자를 모으면 곧 노준의반이 되지 않나. 미리 그렇듯 집에다 써놓고 산에 올라온 것을 자네들이 어찌 알겠나. 원래는 자네들을 모조리 죽이려 하였던 것이나 그냥 돌려보내는 걸세. 그러니 그리 알고 어서 돌아가게. 이고는 깜짝 놀라 곧 하직을 고하고 무리들을 거느려 나루를 건너자 길을 재촉하여 북경으로 돌아가니 오용은 다시 충의당으로 돌아와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고 술자리에 끼어 연애 노준이에게 잔을 돌린다. 이날은 이경이 다 되어 자리를 파하고 이튿날 또 연석을 베풀어 노준이를 청하니 그는 자중을 둘러보고 말한다. 여러 두령께서 이렇듯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다만 이 사람이 지금 날 보내기를 해같이 하고 있으니 오늘은 그만 보내주시지요. 송강이 말하였다. 모처럼 만나 배운 터이니 내일 송강이 따로이 잔치를 베풀어 정에나 펴고 가시게 하오리다. 부디 사양 마십시오. 다시 하루가 지난 다음 이튿날은 송강이 청하고 다음 날은 오용이 청하고 또 다음 날은 공손승이 청하여 이렇듯 상청에 앉은 두령 10여 명이 매일 한 명씩 차례로 연석을 베풀어 청하니 하루하루 끌어온 것이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노준이가 참다 못해 다시 하직을 고하려 하니 송강은 말한다. 굳이 가시겠다니 그러면 내일 충의당에서 박주나마 대접하고 떠나시게 하오리다. 이튿날 송강이 다시 잔치를 하는데 묻두령이 모두 나서서 노원애께서 형님의 대접은 잘 받으시고 우리의 대접은 도무지 받으려 안 하시니 너무 섭섭합니다 그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더욱이 이규는 소리를 버럭질러 내 원애를 청해 오느라고 목숨을 내놓고 북경까지 갔었건만 이번에 한 번도 모시고 잔치를 못 해봤으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소. 오용이 듣고 크게 웃으며 내 저렇듯 손님을 청하는 법은 보다 처음이로군. 하고 원애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저렇듯 말하니 며칠 더 묵어 가시지요. 하고 4, 5일이 지나 이번에야 노준이도 기어이 산을 내려가려 마음에 작정을 하였는데 문득 신기군사 주무가 일반 두령들을 거느리고 충의당으로 건너와 말한다.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형님들을 위하여 일하기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술에는 독약이라도 들었단 말씀이오. 우리에게 한 번도 원애를 대접하게 안 하시니 원 나는 그래도 그만이지만 아래 형제들이 이를 빚어낼까 보아 겁이 납니다. 듣고 나자 오용이 말하였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네. 정 그렇다면 원애께 말씀하여 며칠 더 묵어 가시게 하지. 노준이가 또한 어찌하는 수 없이 다시 며칠을 더 머무르니 전후 50여일이다. 북경을 떠나온 곳이 5월 초순이었는데 양산박에서 2달이나 묵어 어느덧 7월이다. 바람이 서늘하고 이슬이 영롱하여 중추절이 가깝다. 노준이는 이제는 한시가 급하여 송강을 보고 간절히 청하였다. 송강이 마침내 내일 떠나갈 것을 허락한다. 노준이의 기쁨은 비길 데가 없었다. 이튿날 송강은 의상과 칼을 원애에게 돌려주고 묻두령과 함께 그를 배웅하러 산 아래로 내려갔다. 금사탄에 이르러 송강은 일반 금운을 주려 하였으나 노준이는 북경까지 돌아갈 노자만 있으면 족하다 하여 받지 않고 송강이야 묻두령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나루를 건넜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 노준이는 북경성 밖에 이르렀다. 날이 이미 저물어 하룻밤을 성 밖 촌점에 들러 묵고 이튿날 새벽같이 성내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데 문득 길가로부터 머리에 찢어진 두건을 쓰고 의복이 심히 남루한 자가 달려나와 그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 노준이가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낭자 연청이라 그는 놀라서 급히 물었다. 너 이게 웬일이냐? 연청이 말한다. 예서는 말씀을 여쭐 수가 없습니다. 노준이는 사면을 둘러보다가 길가 토담 곁으로 그를 끌고 갔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제서야 연청이 조용히 말한다. 나으리께서 나가신 지 보름 만에 이고가 돌아와서 낭자를 뵙고
나으리께서는 양산박 송강에게 기순하셔서 둘째 교위에 앉으셨다 말하고 즉시 관사에 고한 다음 낭자와 부부가 되었는데 소인이 저의 눈에 가시라. 집에서 내쫓고 일가댁에도 온통 말을 돌려 연청이를 붙여두는 이가 있으면 재산을 절반을 없애고라도 시비를 해보겠다고 하니 소인이 몸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성 밖으로 나와 문정구걸을 하여 오늘까지 지내오며 그래도 나으리께서 설마 적굴에 몸이야 던지실라고 언제고 돌아오시겠지 하고 있던 중입니다. 만약 나으리께서 지금 양산박에서 오시는 길이시라면 빨리 그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좋은 도리를 꾸미십시오. 이대로 성내로 들어가셨다가는 이고놈의 수단에 빠지셔서 어찌 되실지 모릅니다. 듣고 나자 노준이는 꾸짖었다. 내 낭자가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이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올시다.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으리께서 평소에 여색을 가까이 안 하시는 까닭에 낭자가 전부터 이고놈과 남몰래 사통을 하여 왔는데 이번에 기회를 타서 아주 펼쳐놓고 함께 산답니다. 나으리께서 그냥 댁으로 불쑥 들어가셨다가는 반드시 독수에 걸리고 마실 게니 어서 도로 양산박으로 가십시오. 노준이는 크게 노하였다. 이놈아, 내 집이 5대를 북경에서 살아왔다.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으며 더구나 이고놈쯤이 머리가 몇 개나 있기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아무래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집에서 내쫓겨 그래 나를 보고 그따위 수작을 하나보다. 내 집에 돌아가는 길로 사실을 밝혀낼 것이니 내 이놈 그리 알아라. 연청은 울며 땅에 쓰러져 노준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노준이는 믿지 않는다. 한 발로 연청을 차버리고 바로 성내로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대소주간이 모두 놀라기를 맞이 않는 중에 뒤로부터 이고가 달려나와 당상으로 맞아 올리고 문안을 드린다. 노준이는 대뜸 물었다. 연청이가 어디 있느냐? 이고가 대답한다. 그놈 얘기는 아직 묻지 마십시오. 한 말씀으로 어찌 다 하겠습니까? 차차 말씀드리지요. 이때 부인 가시가 병풍 뒤로부터 울며 나온다. 노준이는 그를 보고 말하였다. 부인은 울지 말고 얘기를 좀 하오. 대체 연청이가 어떻게 됐소? 가시가 말한다. 그 얘기 들으시기가 그렇게도 급하십니까? 차차 이야기하지요. 노준이가 마음에 더욱 의심하여 기어코 연청이의 일을 알려고 하니 이고가 말한다. 나으리는 우선 옷이나 갈아입으시고 진지나 잡수십시오. 그놈 이야기는 그 뒤에 들으셔도 좋지 않습니까? 노은애가 그 말을 쫓아 옷을 갈아입고 바야흐로 상을 대하여 젓가락을 들려 할 때다. 앞문 뒷문으로부터 함성이 일시에 일어나더니 공인 200~300명이 쏟아져 들어와 다짜고짜로 노준이 있는 방으로 달려든다. 하도 뜻밖의 일이라 어이가 없어 노준이는 말 한마디 물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결박을 당하여 유수사로 끌려갔다. 이때 양중서가 공청에 나와 앉아 범각호 1위 같은 공인 7~80명을 좌우에 두 줄로 늘어세우고 노준이를 잡아들이게 하니 가시와 이고는 한편에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양중서는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이놈, 내가 본래 북경 본처의 백성양민으로서 무엇이 부족하여 양산박 족굴에 몸을 던져 둘째 두령이 되었단 말이냐. 이번에 다시 돌아오기는 아마도 이응 외압하여 우리 북경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겠지. 내 이놈, 무슨 변명할 말이 있거든 하여 보아라. 노준이는 아래었다. 소인이 일시 우둔하여서 양산박 두령 오용이란 자의 간악한 수단에 속아 동남쪽 천리 밖으로 향하던 중에 적굴에 잡혀 들어가 2달을 갇혀 있다가 이번에 요행이 몸을 빼쳐 돌아왔소이다. 적굴에 몸을 던졌다는 말씀은 실로 억울한 말씀이오니 은상은 깊이 통촉하여 주십시오. 내 이놈, 무슨 잔말이냐. 내가 양산박 도적들과 정을 통하지 않았으면 어찌 그렇듯 장구한 시일을 머물러 있었겠느냐. 내 처자와 이고가 알린 것이 정확한 사실이니 구차히 변명하지 말아라. 곁에서 이고가 말한다. 나으리,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오. 벽에다 써놓고 가신 반시가 다시 없는 증거이니 어서 자복을 하시오. 부인 가시마저 한마디 한다. 우리가 무엇하러 나으리를 모함하려 하겠어요. 다만 집안에 역적이 나면 구족이 멸망을 당하니까
연루되는 게 무서워 알린 게지요. 노준이가 솜돌 아래 꿇어앉아 당상을 우러러보며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으리까. 참으로 억울하오. 은상은 통촉하시오. 억울함을 호소하나 상하가 모두 이고의 뇌물을 먹은 터라 장공목이 나서서 양중서에게 고한다. 저놈이 아무래도 좀 맞아야 진초를 할까 보이다. 옳지, 저놈을 매우 쳐라. 한마디 분부하니 좌우공인이 노준이를 묶은 채 땅에다 엎어놓고 시비곡진을 가리지 않고 사무친다. 마침내 가죽이 터지고 살이 헤어지며 유혈이 낭자한 지경에 이르니 노준이는 더 견뎌내지를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한 다음 굴초하여 버렸다. 장공목은 곧 초장을 받은 다음에 일백근 사수가를 씌워 오간에 감금하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로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노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 30사리봉을 맞고 뜰 한가운데에 이르니 옥자갱위에 양원암로 절급 겸 행영회자가 앉아있다가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한마디 한다. 내 나를 알겠느냐? 노준이는 오직 고개를 숙일 따름이다. 이 사람이 본래 모습이 당당하고 무예가 고강하므로 남들이 철비박이라 별명지어 부르니 성은 채요 이름은 복이라. 북경 사람이요 곁에 섰는 사람은 그의 친동생 채경이니 언제나 꽃 한 가지를 꺾어 머리에 꽂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하북 사람들이 그를 불러 일지와라 하였다. 채경이 손에 수화곤을 들고 형의 곁에 서 있더니 채복이 그를 돌아보고 분부한다. 너는 이 죄인을 옥에다 가두어라. 나는 그 사이에 집에를 잠깐 다녀오겠다. 채경이 노준이를 이끌고 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채복이 집으로 향하여 나오는데 유수사가 담 옆을 지나려니 한 사람이 밥그릇을 손에 들고 오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보니 그도 잘 아는 낭자 연청이다. 자네 어디를 가는 길인가? 한마디 아른 채 하니 연청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절굽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인의 주인이 이번에 죄 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건만 옥바라지할 돈도 없어 소인이 성 밖에 나가 겨우 이 반사발 밥을 구걸하여 왔습니다. 이나마 우리 주인께 드려 한때 주림이나 면하시게 할까 하니 절급어른 부디 주선을 하여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하며 땅 위에 쓰러진다. 채복이 마음에 가엾이 생각하며 나도 대강 짐작하는 일이다. 내 가서 밥을 주어라. 하고 말하고 다시 걸어 다리를 지나려니까 뒤로부터 한 사람이 뛰어나오며 절급 나으리 어떤 손님 한 분이 나으리 좀 뵙겠다고 소인의 다방 누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다. 채복이 그를 따라 다방 누상으로 올라가 보니 곧 주간 이고다. 각기 예를 베풀고 나자 채복은 물었다. 주간, 내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소? 이고가 말한다. 이번 일은 절급 나으리 손 하나에 달렸으니 오늘 밤으로 끝장을 내어 아주 후환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따로의 정을 표할 것이 없기로 50냥 산조금을 가지고 왔으니 적다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청상과인들께는 소인이 따로 인심을 쓰겠습니다. 듣고 나자 채복은 웃었다. 주간이 그의 집 재물을 다 차지하고 또 그의 낭자를 취하였으며 이제 은자 50냥으로 목숨까지 없애달라고 하니 이후 재영관이 내려와서 물으면 내 무엇이라 대답을 하란 말이오. 나는 못하겠소. 절급께서 적다고 생각하시어 그러시는군요. 그러면 50냥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100냥이라. 그래, 북경에서 유명한 노원애가 100냥값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500냥은 받아야 어떻게 해보겠소. 돈은 달라시는 대로 다 드릴 터이니 꼭 오늘 밤으로 일을 끝내주십시오. 채복은 은자를 거두어 몸에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내일 와서 시신을 가져가오. 이고가 기쁨을 맞이 않으며 살해하고 돌아간다. 채복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막 문을 들어섰을 때다. 문득 한 사나이가 뒤를 따라 들어서며 채절급 좀 뵈러 왔습니다. 하고 정중히 예를 베푼다. 채복이 보니 인품이 고귀하고 의복이 단정하다. 그는 황망히 담내하고 물었다. 관인의 고성은 뉘시며 무슨 일이실 말씀이 있어 오셨습니까? 그 사나이가 말한다. 어디 조용한 데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채복은 곧 상의각 안으로 청하여 드렸다. 자리를 나누어 마주 앉자 그 사나이가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한다. 절급,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소생은 곧 창주 황해군 사람으로
대주 황제의 적파 자손이니 성은 시요 이름은 진이요 자코는 소송풍입니다. 본래 의기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며 천하 호걸들과 사귀어 놀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어 양산박에 있는 터입니다. 이제 송공명의 장령을 받들어 노원해의 소식을 알러왔던 바 뜻밖에도 관리의 무리가 음부 간부와 서로 정을 통하여 노원해를 모함하고 옥에다 넣었습니다 그려. 내 생각함에 원해의 신락 같은 목숨이 오로지 조카 수준에 달렸기로 죽기를 무릅쓰고 특히 배우러 온 것이니 다행히 노원해의 성명을 머물러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부처의 눈으로서 보려니와 만약에 털끝만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군사가 성 아래 임하고 장수가 해작가에 이르는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무찔러 버릴 것입니다. 전부터 들음에 조카가 의리와 충성을 중히 여기느니라 하기로 이제 1,000냥 황금을 가지고 온 터이니 부디 바꿔다 마시고 받아주시고 만일 이 시진도 한 가지로 잡으려 하신다면 내 이 자리에서 묶임을 받되 눈썹도 까딱아 놓으리다. 듣고 나자 채복은 일신의 진땀이 쭉 흘러 잠시 대답을 못한다. 시진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하였다. 장부가 이를 당하여 주저할 일이 무엇입니까? 쾌히 결단을 하십시오. 채복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한다. 돌아가 계십시오. 소인이 좋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시진은 절하여 살해하는 뜻을 표하고 쾌히 허락하여 주시니 곧 크신 은혜를 갚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밖으로 나와서 종인이 가지고 온 황금 1,000냥을 채복에게 전한 다음에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니 시진이 데리고 온 하인은 곧 신행태보 대종이다. 채복이 돈을 받아놓고 앞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동안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가 마침내 옥으로 들어갔다. 아우 채경을 보고 전후 수말을 다 이야기한 다음 그의 의견을 물으니 채경이 말한다. 평소에 결단성이 그처럼 있으신 형님께서 어찌 이만 일을 어려워하십니까? 옛말에 사람을 죽이거든 피까지 보고 사람을 구하려거든 끝까지 구하라 합니다. 이미 1,000냥 돈을 받은 게 있으니 곧 상하에 인정을 쓰시도록 하시지요. 양중서나 장공목이나 모두 재물을 탐하는 무리라 뇌물을 받으면 저희가 필시 노원해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모호하게 공문을 꾸며 귀양이라도 보낼 것이니 그때 가서 저를 구하고 못하는 것은 양산박 호환들에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듣고 나자 채복은 말하였다. 과연 내 말이 옳다. 그러면 노원해를 편히 있게 하고 조속으로 술과 음식을 잘 주도록 하여라. 형제는 이렇듯 의논을 정한 다음 곧 상하의 인정을 후히 썼다. 이튿날 이고는 종시 아무 동정이 없는 것을 보고 채복 집으로 찾아와서 재촉을 성화같이 한다. 채복은 나가서 없고 채경이 집에 있다가 일러준다. 우리가 막 하수를 하려던 차에 중서상공께서 갑자기 사람을 보내셔서 아직 죽이지 말라고 분부를 하시는구려. 그러니 도간이 위로 가서 주선만 잘 하시오. 상공께서 말씀 한마디만 있으시다면야 원에 하나쯤 하수하기가 무에 어렵겠소. 이고가 곧 사람을 중간에 놓고 양중서에게 말을 들여보내니 양중서는 양중서대로 말한다. 그야 압노절급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입으로야 어떻게 죽이라고 말을 이르노. 이렇듯 서로 밀며 쉽사리 결론을 짓지 않다가 마침내 장공목이 문안을 가지고 양중서 앞으로 나가 노준의 일을 속히 처결하시지요 하고품하니 양중서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 듯 싶으냐 하고 그의 의견을 묻는다. 장공목도 역시 채복 형제에게서 뇌물을 받은 터라 소인 생각에는 이 일이 비록 원고는 있다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고 또 양산박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왔다는 것이 여러 놈이 붙들고 놓아보내지 않기 때문인 듯 하오니 도저히 진범으로 돌릴 수는 없는 듯 하외다. 그저 척장 40에 유배 3,000리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는데 어떠하옵는지. 양중서는 내 말이 바로 내 뜻과 같다. 하고 곧 채복을 불러서 노준이를 옥에서 끌어내게 하여 사수가를 벗기고 문안을 읽어드린 다음에 척장 40도를 치고 멀리 사문도로 귀양을 보내니 압송하여 가는 2명 공인은 곧 동초와 설패다. 원래 동초와 설패가 개봉부에서 표자두 임충을 압송하여 창주 노성으로 갈 때 도중에 그를 해치려 하다가 뜻밖에도 화화상 노지심을 만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더니 태의고구가 노하여 죄로 얽어서 대명부로 귀양 보낸 것을 양중서가 두 놈이 일에 능한 것을 취하여 유수사에 두고 부리다가 이번에 노준이를 데리고 떠나게 한 것이다. 동초설패가 분부를 받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행장을 수습하여 떠날 채비를 차리더니 문득 사람이 와서 두 분 공인을 뵙겠다는 분이 계시니 잠깐 요 앞 주정까지 오시지요 하고 청한다. 동초설패가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 자기들을 청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노원의 집 도간 이고다. 이고는 두 방송공인에게 한편으로 음식을 갖추어 술을 권하며 한편으로 음성을 낮추어 은근히 당부한다. 내 바른대로 말이오마는 노원애가 나하고 원수요. 제가 이번에 사문도로 귀양을 간다지만 원체 길은 먼데다가 제 수중에 푼전이 없으니 두 분이 노자만 허비하게 될게요. 또 오가는 길이 아무래도 3, 4개월이 걸릴 게니 원 그런 고생이 어디 있겠소. 내 우선 두 분에게 대은 20냥을 드릴 테니 멀리 갈 것 없이 어디 가까운 데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 놈을 요절낸 다음에 뺨에 금인을 떼어가지고 돌아온다면 내 다시 두 분에게 각각 50냥 산조금을 사례로 드리리이다. 나중에 유수사에서 혹 말썽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 담당해 좋도록 할 테니 아무 염려 마오. 동초와 설패는 고민하며 잠시 침묵하였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대운을 보고는 탐심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응낙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장을 수습하여 이튿날 새벽같이 노준이를 암령하고 떠나는데 옷과 우산을 모두 노준이가 머리에 쓴 칼에다 걸고 조금만 더디 걸어도 수화곤으로 함부로 때리며 사뭇 개몰듯 한다. 바야흐로 만추의 계절이다. 분분히 낙엽은 떨어지고 쌍쌍이 새들은 나는데 어디로선가 피리 소리가 구슬피 들려온다. 북경에서 손꼽는 재력가의 몸으로서 하루아침 수인이 되어 삼천리 밖 사문도로 귀양가는 노준이의 심사는 더욱이나 비감하였다. 날이 저문 뒤 객점에 들어 하룻밤을 지낸다. 점에 들어서도 두 놈은 구박이 심하다. 어찌 공인이 재수를 모시는 법이 있단 말이냐. 내 밥이 먹고 싶거든 빨리 나가서 내 손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너라. 노준이는 칼을 쓴 채 부엌으로 내려가서 점원더러 나무를 달라고 하여 밥솥에다 불을 사른다. 그러나 본래가 제주 출신으로 언제 불 한 번을 떼어 보았겠는가. 나무가 젖어서 잘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입으로 힘껏 부니 제가 온통 날아 눈으로 든다. 점원이 거들어 주어 겨우 밥이라고 지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니 두 놈은 왜 이리 더디냐고 투덜거리며 저희들만 배 터지게 처먹고 나서야 겨우 대궁밥을 모아 노준이에게 준다. 마음에 안 입고 온 것을 참고 몇 술 떠서 줄인 창자를 달래고 나니 두 놈이 이번에는 발 씻을 물을 끓여오라고 분부한다.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걸려 물을 끓여서 들고 들어왔다. 두 놈이 각기 발들을 씻고 나더니 이번에는 저희가 나가서 끓는 물 한 통을 떠가지고 들어와서 노준이 보고 씻으라 재촉한다. 노준이는 그것이 그놈들의 흉계인 줄도 모르고 신발을 벗고 앞으로 나서니 설패가 내달아 그의 두 다리를 덥석 잡아 펄펄 끓는 물속에다 푹 잠가버린다. 아이고, 노준이는 펄쩍 뛰었다. 뭐해 이놈아, 애구냐. 공인이 죄인 발까지 씻겨줘도 마땅치가 않어. 두 놈은 한 차례 욕을 퍼붓고 밤에 자는데도 저희는 편히 뜨뜻이 자고 노준이는 굵은 쇠사슬로 얽어 방문 뒤에다 메어놓는다. 머리에는 칼을 쓰고 몸에는 잔뜩 결박을 당하여 노준이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이 들었어야 하도 고난통에 겨우 눈을 잠깐 붙여보는데 깜빡 잠들었는가 싶은데 두 놈은 잡아 흔들어 깨우며 점원을 시켜 밥을 지어오게 하여 먹고 아직도 밖은 어두운데 어서 떠나자고 재촉이다. 노준이가 다리를 내려다보니 가뜩이나 장독이 난 데다 또 끓는 물에 데어 온통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길을 가기는커녕 딛고 일어설 수도 없다. 더구나 이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려 길이 미끄럽기 짝이 없어서 노준이가 한 걸음에 한 번씩 엎드러지니 설패놈은 길 늦는다고 수화곤을 들어 치려하고 동초놈은 또 말리는 채 한다. 이렇게 10여리를 가니 큰 속림이 있다. 노준이는 두 놈을 보고 사정을 하였다. 내 정말 이제는 한 걸음도 더 못 걷겠으니 잠깐 예서 쉬어가게 하여 주슈. 두 놈은 말없이 그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겨우 동편 하늘이 밝아오려 하는데
아직도 길에는 행인이 없다. 설패가 말한다.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구나. 한잠 자고 갔으면 좋겠다만 자는 동안에 저놈이 달아나기라도 하면 어쩌누. 노준이는 말하였다. 내가 이 꼴을 하고 날개가 있기로서니 어떻게 도망을 한단 말이오. 이놈아, 누가 내께에 넘어갈 줄 아니? 옳지, 묶어놓고 자면 되겠군. 곧 허리에서 밧줄을 내어 노준이의 몸을 칭칭 동여 소나무에다 비끌어 매고 설패는 동초를 향하여 말한다. 동간, 밖에 나가 서 있다가 인기척이 있거든 군호로 기침을 하게. 망은 내가 잘 볼 테니 마음 턱 놓고 일을 허게. 동초가 어슬렁어슬렁 숲 밖으로 나가자 설패는 수화군을 꼬나잡고 노준이 앞으로 오며 내 우리 두 사람을 원망 말아라. 너희 집 주간 이고가 신신당부를 하기에 이러는 게다. 사문도로 가야 어차피 죽는 신세이니 일찍이 죽어 눈을 감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지옥에 갔어도 행여 내 원망은 말아라. 듣고 나자 노준이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러나 무슨 수로 이 자리를 도망하여 보겠는가. 머리를 푹 수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